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계속해서 태풍 흰남노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가 지나고 있는 제주도 전 지역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준영 기자. 네, 지금 비바람의 기세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비와 바람이 주춤한 것 같지만 다시금 빗살이 강해지고 있고요. 바람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젠 하루 종일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에서 40m의 강풍이 제주 곳곳에서 관측됐는데요. 태풍이 제주를 지나가면서 바람의 세기는 조금 약해지곤 있지만 아직까지 긴장의 끈은 놓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풍 경보가 발효된 해상에는요, 여전히 높은 파도가 치고 있어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1시간 전에는 비가 조금 주춤한 듯 보였는데 다시 비바람이 조금 강해지는 모양이네요. 네, 그리고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렸는데 피해는 어떻습니까? 네, 제주에는 태풍이 오기 전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지난 3일부터 나흘 동안 한라산에는 800mm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또 제주 서부 지역인 고산과 남부 지역인 서귀포시 대정읍에는 2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 태풍이 지나가면서요, 예상 강수량도 많이 줄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까지 산지에 250mm 이상, 다른 곳은 80에서 150mm 정도 더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밤이 되면서 정전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에서만 2,600여 가구가 정전돼 한전에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시 봉계동에선 강풍에 큰 간판이 날아가고 서귀포시 대천동에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130여 건의 피해가 소방당국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태풍 대비 태세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제주도는 대응 3단계를 발령해서 비상근무에 나선 상황입니다. 도내 CCTV 14,000여 대를 실시간으로 동원해서 피해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고요. 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인 700여 명의 대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도 하천, 범람 등 위험 지역에 전 인력의 절반을 투입을 했고요. 제주경찰청도 비상근무 최고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5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도 내 대부분 학교는 원격 수업에 들어갔고요. 제주도 항포구에는 어선 2,000여 척이 피항했고 어제부터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여객선 운항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하늘길도 모두 끊긴 가운데 앞으로도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객은 사전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이 태풍의 위력 계속 체감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점 가장 유의해야 될까요? 네, 현재 태풍이 제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력이 약해졌다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외출 자제하시고 특히 강풍 대비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안가 근처에는 접근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네, 이렇게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제주는 온종일 거센 파도가 들이치면서 해안가 저지대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또 초속 20에서 30m를 넘는 강풍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서귀포항의 명물 새섬을 집어삼킵니다. 맹렬한 기세의 파도는 쉴 새 없이 폭우로 들이치며 방파제를 넘습니다. 폭우 위 해녀탈이 장은 침수돼 접근조차 힘들고 급기야 바닷가 마을 일부 주민들은 침수 우려에 집을 떠나 인근 마을 회관으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이거든요. 저희가 좀 저지되고 물때랑 맞으면은 파도가 저희 집까지 넘어온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미리 좀 여기로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폭우로 대피한 어선들 사이로 배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크레인까지 동원해 급히 인양을 시도하지만 거센 바람 탓에 쉽지 않습니다. 아예 이제 뒤에서부터 이렇게 깔아앉으면서 이제 앉은 거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뒤잡혀 버렸어요. 또 다른 폭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강한 바람에 어선이 침몰했지만 선주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 전 재산인데 마음이 좀 아프지만은
그렇다고 뭐 자연재해에서 뭐 누구를 탓할 거가 아닙니다. 제주의 온종일 초속 20에서 30m 넘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풍에 공사장 가림막은 속절없이 넘어갔고 아름드리 가로수도 쓰러지고 뽑히며 맥을 못 춥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에 직접 영향을 받은 제주는 100건 넘는 각종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농경지 침수와 농작물 피해 상황은 태풍이 지나간 후에서야 본격적인 집계가 이루어지는 만큼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네, KBS는 태풍 흰남노가 지나갈 때까지 뉴스 특보와 또 정규 뉴스를 통해서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는 마이K 앱과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기상청 연결해서 태풍 흰남노의 영향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태풍 흰남노가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제주도를 또 지나고 있는데요. 태풍의 위력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레이더 영상을 토대로 현재 태풍의 상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를 이 서쪽으로 끼고 태풍이 그 동쪽으로 지나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거의 제주도의 이 정동쪽을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태풍의 위치는 이 성산으로부터 약 동쪽으로 40km 떨어진 해상을 현재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정전으로 해서 이 제주도의 중앙을 이제 거의 인접한 형태로 동쪽 해상을 경유해서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태풍의 중심 시도 아직까지도 945헥토파스칼로서 매우 강한 세력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이동 속도는 북동쪽으로 약 41km, 시속 41km 속도로 지금 이동 중에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도 태풍 주변에는 강한 강수대를 동반을 한 이러한 구름 에코들이 계속해서 이 우리나라 해안가 쪽을 향해서 불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우 강력한 태풍의 세력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속도로 점차 태풍은 북동진을 해서 오늘 새벽경 우리나라 남해안 쪽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제주도의 비바람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현재 좀 차트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태풍이 이 제주도에 가장 인접할 때 시기에 나타났던 차트인데요. 지금 우선 이 분홍색으로 나타나는 요 선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고산의 이 중심 기압을 나타냅니다. 제주도에 가장 인접한 채로 태풍이 지나갈 때 중심 기압이 가장 낮았던, 그러니까 태풍이 가장 인접해서 지났던 시기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중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기압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태풍이 조금 더 제주도로부터 북쪽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급격하게 풍속이 이와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속 40m에 육박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부분인데요. 이때 이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분홍색의 영역이 바로 풍향을 나타내는데 대략적으로 북에서 북서풍으로 부는 바람이 형성되면서 굉장히 강해진 그러한 풍속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현재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는 부분에서도 이와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조금 확대돼서 이 자료를 보시면 이와 같이 수치 모델에서도 기압이 굉장히 낮아지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풍속이 저감을 했다가 다시 북서풍으로 바뀌는 시기에 급격하게 풍속이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강력한 태풍 주변의 바람, 수치 모델에서 앞으로 접근하는 부산 쪽에 좀 상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좀 확대해서 중심 시도가 낮아지는 바로 이 시점. 앞으로 오늘 새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강수계도 굉장히 조금 현저하게 약해지는, 그러니까 태풍의 강한 이 비구름의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는 시기에 이와 같이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바람은 조금 약해질 수 있지만 이후에도 북서풍이 불게 되면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볼 때 현재 제주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비구름대와 강한 바람, 앞으로 이른 새벽, 그러니까 오늘 자정을 넘어선 오늘 새벽부터 이 남해상 쪽으로 접근을 하는 약 대략적으로 4시, 새벽 4시, 5시까지는 계속해서 제주도 부근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동반돼서 약해졌던 비구름대가 조금 더 영향을 주며 굉장히
굉장히 좀 많은 양의 비를 계속해서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동해 나간 비구름대, 태풍 주변의 비구름대들은 점차 남해안 쪽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이 우리나라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도를 지나고 나면 경남 남해안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륙 예상 시각과 또 만조 시각이 비슷해서 걱정이 큽니다. 변화가 조금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나가 있는 태풍 정보를 토대로 보시면 오늘 새벽, 그러니까 약 5시에서 6시 사이가 되면 우리나라 이 남해안 부근의 통영과 거제 부근으로 이와 같이 상륙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륙한 태풍은 북동진을 하게 되면서 점차 우리나라 이 포항을 인접한 경주나 이 우리나라 이 포항 인근의 경남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시기가 대략적으로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성은 지금 크게 달라지진 않고 있고요. 이러한 태풍이 통과하는 사이에 지금 보시면 이 해안 쪽으로 접안하는 이 시기가 되면 태풍은 굉장히 강한 바람을 몰고 들어온 채로 이 풍랑특보에 준하는 굉장히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 해일이 동반이 되면서 이 태풍의 수반이 된 높은 물결은 자체적으로 7에서 8m가량의 굉장히 높은 이러한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이 새벽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다의 수위가 높아지는 이 밀물에 의한 그 최고조에 이르는 해수가 우리나라 이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차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에 동반된 폭풍의 일과 같은 이런 높은 파도 그리고 만조 시각에 차오르는 해수면의 상승은 이런 해안 쪽을 중심으로 굉장히 높은 파도를 형성시키면서 침범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높은 이러한 파도들은 방파제를 넘어 이 월파의 형태로 저지대 해안가의 침수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 새벽 대략적으로 만조 수위와 겹치는 오늘 새벽에는 이 우리나라 경남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침수 피해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남해안 지역 차례로 연결해서 이 시각 상황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남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이유민 기자, 바람이 여전히 강하네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에서는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비도 아주 많이 내려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몸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항구에서는 고기잡이 어선과 여객선들이 태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전남 전체로 보면 선박 2만 7천 척이 운항을 멈추고 결박됐습니다. 태풍 북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새벽 4시쯤 이곳 여수 동남동쪽 60km까지 근접하겠습니다. 피해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신안군 흑산면 한 선착장 접안시설 400제곱미터가 파손됐습니다. 순천 송광면에서 나무 쓰러진 피해를 비롯해서 광주 전남 지역 모두 30여 건의 태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 전체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태고요. 또 광주 전남에 내일까지 최대 300mm, 전남 남해안은 많게는 4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또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강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백길뿐 아니라 열차편도 일부 운행이 조정이 됐겠죠. 정리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목포와 완도, 여수와 고흥 오가는 52개 항로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광주공항, 여수공항 여객기 20편도 결항됐습니다. 열차 운행도 일부 중단됐습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부산 연결되는 경전선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오늘 새벽부터는 광주 송정역과 목포역 구간, 여수 엑스포역과 전주역 구간 등 일부 구간 운행이 조정됩니다. 조금 전 신안 천사대교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여수 이순신대교와 돌산대교 등 전남 지역 주요 해상 교량도 바람이 더 강해지면 통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태풍의 영향이 거센 상황에서 주민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태풍과 만조가 겹치는 시간을 가장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여수 만조 시각은 새벽 5시인데 전남 지역과 태풍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각과 비슷합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외출을 삼가고 해안도로도 이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산사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급경사지나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 주민 7천여 명을 임시 대피소로 이동시킨 상태입니다.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많이 흔들린다면 선비탈에서 먼 곳으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그리고 태풍 매미 때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곳이죠. 경남 마산항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태풍 상륙을 앞두고 주민들이 대피를 하기도 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대원 기자,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경남 마산항은 조금 전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람이 거세지면서 빗줄기가 옆으로 치고 들어오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 인근 부두에 일렁이는 물결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남해안 상륙이 임박한 만큼 해안가 출입은 자제해야 합니다. 경남에서는 주민 대피 명령이나 권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창원을 포함해 경남 18개 시군 주민 2,600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2천여 명이 대피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경상남도는 집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대피 지역이 더 늘 것으로 보여 재난 문자와 방송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천시 축동면 가천마을 회관에도 침수 우려가 있는 마을에서 10여 명의 주민들이 이미 대피를 했는데요. 주민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집이 낮아 놓으니까 걱정이 돼서 저녁 2층 올라왔으면 바다가 가까이 심게나 물이 올라오면은 흡수돼가지고 물이 잠길 수가 있다고요. 네, 또 산사태 위험 예보 구간도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 함안과 창녕, 양산에는 산사태 경보가, 진주와 유령, 하동, 함양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경남 전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남은 오늘 낮 12시까지 100에서 250mm의 비가 예보돼 있고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각 자치단체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마산항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 영향으로 방제 언덕이 2018년도 건설됐는데요. 이 지역 상가와 주택가 주민들은 자주 침수 피해를 입은 터라 방제 언덕이 이번 태풍에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산만은 오늘 새벽 4시 40분을 전후에 만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태풍이 근접하는 시기라 새벽이지만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태풍이 상륙하는 오늘은 경남의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도로 통제 구간도 늘고 있습니다. 마창대교와 거가대로와 함께 삼천포대교와 사천대교가 1시간 전인 0시부터 통행이 통제되고 있고요. 경남 8개 시군 곳곳에 도로 40곳에 통제되고 있거나 상황에 따라 통제될 예정입니다. 경남 지역 일부 기업들도 오늘 휴업에 들어가는데요. LG전자와 하나정밀기계를 포함한 창원 국가산단 기업들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오늘 오전까지 임시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창원시 반송동에 있는 한 빌딩 외벽 타일이 강풍으로 떨어지는 등 경남에서만 1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마산항에서 KBS 뉴스 이대현입니다. 네, 그리고 초고층 빌딩이 해안가에 밀집해 있는 부산 역시 걱정이 큰데요. 이 만조 시각이 다가오는 부산은 해안가 저지대는 물론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민규 기자.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부산은 비가 이어지고 있고 바람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접근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상당히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쉼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만조입니다. 부산은 바닷물이 가장 높아지는 만조가 오늘 새벽 4시 반입니다. 만조 시각과 맞물려 비와 바람이 몰아치면 하천이 범람할 수 있습니다. 저지대와 해안가 주민들은 침수에 대비하시고 만약 대피 명령이 떨어진다면 바로 몸을 피하셔야겠습니다. 네, 굉장히 바람이 거센 상황인데요. 이 침수뿐 아니라 강풍 피해 걱정되는 곳이잖아요. 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태풍 흰남노가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오전 7시 안팎입니다. 비는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특히 부산은 고층 건물이 밀집한 곳에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에서 60m까지 이르는 데다가 바다의 물결은 최대 12m까지 아주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해안가 고층 건물 주변으로는 건물 사이를 통과한 바람이 강해지는 이른바 빌딩풍이 우려돼 이틀 전부터 일부 상인과 주민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대피 권고를 받은 곳은 해운대구 마린시티, 청사포, 미포, 구덕포 일대입니다. 부산 남구와 동구도 산사태 우려 지역과 상습 침수 구역 주변의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부산 금정구도 온천천 등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부산시는 이재민이 발생하면 학교와 마을회관 490여 곳을 임시 주거시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태풍으로 출근이 미뤄진 곳도 있겠지만 당장 몇 시간 뒤면 출근을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침 출근길 걱정인데 어떤가요? 네, 출근길 비상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 출근하셔야 하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부산은 육상과 해상 모두 태풍 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부산 김해경전철과 부산에서 태화강으로 가는 동해선은 첫 차부터 오후까지 열차 운행이 중단됩니다. 부산교통공사도 특보 해제 때까지 지상 구간을 달리는 교대와 노포역, 율리에서 양산, 국보에서 대저, 반여에서 안평 구간의 운행을 멈춥니다. 일부 버스 노선도 운행을 하지 않고요. 지하차도는 동구와 부산 진구, 강서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에서 통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지 않는 곳이라도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면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한 바람에 광안대교를 비롯한 거가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주요 기업체는 오늘 오전 근무를 하지 않거나 전일 휴업을 결정하고 부산교육청은 모든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불가피하게 이동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기상과 교통 상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를 통해 들려오는 바람 소리 또 파도 소리가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요. 취재진들 역시 최대한 안전한 상황에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지역에서 시민들이 주의해야 될 점도 짚어주시죠. 네, 부산은 지금부터 오늘 오전까지가 이번 태풍의 가장 고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만조시각은 해안가 저지대 주민분들은 만약 대피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즉각적으로 대피를 하셔야겠고요. 빌딩풍이 우려되는 고층 건물 주변에서는 최대한 건물 접근을 피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안전한 실내 공간에 머물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의 영향권에 가까워지고 있는 울산 정자항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아랑 기자,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네, 지금 이곳 해안가에는 빗줄기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태풍이 울산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울산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이 울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오늘 오전 7시로 예상됩니다. 어제부터 울산의 누적 강수량은 66mm 정도로 울주군 삼동면과 북구 매곡동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울산에는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어젯밤부터 대암댐의 여수로를 방류하고 있는데요. 도심 하천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변 접근을 삼가셔야겠습니다. 네, 조금 전 연결했을 때보다는 조금 그래도 비와 바람이 잦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주민 대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태풍 하이성과 마이삭 때 큰 피해를 입었던 울산 동구 성금마을에서 주민 20가구 34명이 대피를 마쳤습니다. 또 북구 해안가의 신명, 화암, 파지마을, 동구의 일산진마을, 북구의 도단마을, 남구 쌍쌍아파트 등 울산에선 현재 77가구 116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오늘 울산공항에서는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18편이 결항됐고요. 울산 태화강역과 부산 부전역으로 가는 동해남부선 광역전철은 오늘 오후 3시까지 운행이 전면 중단됩니다. 해마다 침수 피해를 겪은 울산 태화시장에는 지난해 전국의 울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소화 장비인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이 배치됐습니다. 바닷물을 이용해서 화재 진압을 벌이는 장비인데 이런 원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이번엔 시장에 유입되는 빗물을 수중 펌프 등으로 태화강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네, 울산 역시 태풍 근접 시간 그리고 출근 시간대가 겹칠 것 같아서 걱정인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요? 네, 태풍이 출근 시간대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울산 기업체들도 출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오늘 출근 시간을 기존 오전 8시에서 오후 1시로 조정했고 세진중공업은 오늘 하루 문을 닫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도 오전 출근조 근무 시간을 기존 오전 6시 45분에서 오전 11시 반으로 늦췄습니다. S-오일 등 일부 석유화학 업체들도 근무 시간과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세울원자력본부는 신고리 3호기의 발전 출력을 84% 수준으로 감소해 운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오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울산 지역 전체 학교의 전면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단 고등학교의 경우 휴업과 원격 수업을 학교장이 선택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울산 시민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실까요? 네,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일부 건물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차 큰 침수 피해가 있었었는데요. 급한 마음에 지하 주차장으로 가셔서 차량을 빼내려다가 오히려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행동은 삼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시고 안전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정자항에서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네, 경남뿐 아니라 경북 동해안도 초긴장 상태로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항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현지 기자, 포항은 비바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비와 바람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북상하고 있는 태풍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를 비롯해 경주, 포항, 군위 등 경북 22개 시군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대구는 오전 7시, 포항은 오전 8시쯤에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전 지역이 100에서 250mm, 울릉도와 독도 등엔 400mm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등에는 시간당 최대 100mm,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순간 최대 풍속이 40에서 60m로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포항뿐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 역시 태풍에 대비하고 있을 텐데요. 상황 종합해 주실까요? 네, 태풍이 북상하면서 대구, 경북 곳곳에서는 교통과 시설물 이용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금강 잠수교와 오목천 잠수교 등의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경북에서도 하천 둔치 주차장 40여 곳, 일반 도로 2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울진, 울릉과 포항을 오가는 여객선 전면 통제되고 있으며 포항 해안가 주민 등 400여 명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는 태풍 영향권에 드는 시간대인 오늘 오후 3시까지 경부선 KTX와 중앙선, 경북선 열차 운행을 일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네. 포항 구룡포와 영덕 강구지구 등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태풍 침수 피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수해 방제 시설 공사를 해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또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안가 주변과 저지대 주민들은 밤사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경남 해안 상륙이 예상된다. 이 태풍 흰남노가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해드린 것처럼 상륙 시간과 또 남해안 만조 시각이 겹칠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어느 지역에서 대비가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네, 지금 태풍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KBS 재난안전지도로 현재 태풍 위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태풍은 어제부터 북상 속도를 더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했습니다. 이 자정을 전후로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났고요. 이 시각 현재 남해안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5시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이렇게 제주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제주는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었죠. 어디가 위험한지 또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남해안의 만조는 오늘 새벽 4시 50분부터 5시 사이입니다. 현재 예상대로 태풍이 새벽 5시 전후로 지나간다면 경남 남해안의 밀물 시간과 겹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흰남노와 비슷한 규모의 태풍 매미 때 태풍이 만조 시각과 겹치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지도상에 동그란 표식이 떠 있는 곳들이 모두 남해안에 있는 재해 위험 지구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방금도 이제 5시에서 6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남해안에 상륙할 때 만조 시각과 겹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경남 거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거제 지세포 지구에서는 만조 시각과 태풍 상륙 시간이 겹칠 경우 저지대 해일 피해와 항만시설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이 해안가를 따라서 굵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보이는데요. 이곳이 침수 위험 지역입니다. 이 바닷가 인근에 펜션과 민가들이 밀집해 있어 빠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보다 조금 더 왼쪽인 경남 통영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통영 용남면 화삼리의 화포지구입니다. 해수위 집중호우 시 저지대의 침수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보시면 용남 해안로가 바닷가를 따라서 지나고 있는데요. 태풍이 다가오면 이 주변에는 절대 지나시면 안 되고 주민분들도 해일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태풍과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현재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울산입니다. 이곳은 울산 중구, 반구 일동의 명촌지구인데요. 이곳 역시 보라색으로 표시된 침수 위험 지역입니다. 이 명촌천의 통수 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원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배수로와 우수 간의 통수 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내수 배제 불량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상남도는 어제 저녁 6시부터 대피 권고를 받은 도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남해안 저지대나 해안가 주변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지 마시고 최신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면서 해일 위험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흰남노로 인한 피해 상황, 시청자분들도 전국에서 제보 영상과 사진으로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 영상을 강나루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네, 고생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제보 영상 더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저도 방금 전까지 사회부 제보석에 앉아서 제보를 받다가 왔는데요. 네. 이 자정을 넘긴 시각인데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각 지역의 태풍 상황을 계속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뿐만이 아니라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영상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상황입니다. 제주시 한경면에서 김서연 시청자가 제보해 주셨는데요. 네.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수 그러네요. 있지만 이 화면 왼쪽에 잠깐 깜빡이는 게 바로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이 켰다가 바로 꺼지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제보에 따르면 이 일대 모든 가구가 정전이 됐고 유리창이 매우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전이 돼서 이렇게 까맣게
불빛만 잠깐 보이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주택이나 다른 곳에서 이제 가로등을 보고 있는데 정전이 일어나서 바로 저렇게 가로등이 꺼지는 상황을 지금 네네.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요. 어젯밤 9시 40분쯤 촬영된 영상입니다. 제주 서귀포 성산읍에서 시청자 서정혜님께서 제보를 해주셨고요. 보시는 것처럼 강한 비바람에 한 걸음씩 발자국을 떼는 것도 매우 힘겨워 보입니다. 이제 정면으로 걸어가질 못해서 이렇게 옆으로 힘겹게 걸어가는 걸 보실 수 바람이 있죠. 얼마나 거세면 이렇게 힘겹게 걸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가장 먼저 제주를 덮친 것이 이번 태풍인데 그 위력을 느낄 네. 수 있는 영상입니다. 다음은 어젯밤 10시 반쯤 익명의 시청자가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부산 서구 송도 인근의 고층 아파트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파도가 엄청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로 옆에 이게 파도인데 파도가 도로 위까지 넘쳐 흐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비로 해수면이 높아졌기 때문이겠죠. 네. 네, 보시는 것처럼 도로 일부만 침수된 게 아니고 도로 전체에 파도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외출을 삼가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런 해안가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기도 이제 부산 서구입니다. 부산 서구의 암남동이라는 곳인데요. 네. 시청자 이슬기 님이 저녁 8시 20분쯤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네, 일단 파도를 보면 바람이 매우 거세다는 걸 짐작할 수 있고요. 네, 불어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도로 또 저렇게 주차장까지 넘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없었지만 만약에 차량이 지나고 있었더라면 저 파도에 의해서 큰 피해로 이어졌겠죠. 그렇겠네요.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아직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 밖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울에서도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전화와 SNS로 제보를 계속 주고 계신데요. 저녁 어젯밤 10시쯤입니다. 서울시 강성구 등촌동에서 손진만 님이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도로에 있는 차량 위로 가로수가 쓰러져 있는 모습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져서 도로 위에 서울 있는 지역인데도 이렇게 바람이 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태풍이 이렇게 북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서울에서도 이렇게 강풍이 불고 있고 아마 이제 태풍이 더 북상하고 상륙하면 이 같은 강풍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입니다. 네. 서귀포시 보목동 어젯밤 10시쯤 조찬우 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요게 이제 차량에서 촬영한 영상이고 차량 유리 너머로 해안가가 보이실 텐데요. 강풍이 불고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앞에 사람 2명이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걸 구경하시는 상황이실 수 있고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영상만으로 확인이 어렵겠습니다만 비바람에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태풍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나 저런 해안가 또 해안도로에는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제보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얼마나 태풍의 위력이 거센지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데요. 어떻게 제보할 수 있을지 또 방법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계속 제보를 주시고 계십니다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접수할 수 있는지 그래픽 화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건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 KBS 제보를 검색하시면 저렇게 뜨는데요. 네, 친구 추가를 하시고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촬영하신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저희 같은 사회부 기자들이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KBS 뉴스 앱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이 KBS 뉴스 앱을 이용해서 전송이 가능한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신 다음에 좌상단에 제보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보내실 때는 촬영을 언제 하셨는지, 어디서 하셨는지, 또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리해서 촬영을 하지 마시고요. 태풍 상황인 만큼 주변 상황과 안전 먼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를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나루 기자와 함께 제보 영상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태풍의 영향으로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고 또 오늘 열차도 운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KTX 등 열차 300여 편의 운행 일정이 조정됐다고 하는데요. 철도 이용할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미리 운행 여부와 출발 시각까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고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항 대기실이 텅 비었습니다. 탑승 수속장에는 결항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태풍 걱정에 여행을 취소한 승객도 있습니다. 추석이가 제사도 지내고 이래 겸사겸사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돼갖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제주공항과 전남 무안공항에서는 거센 비바람 때문에 항공편의 이착륙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어제 전국 14개 공항을 출발하는 국내선 여객기 530여 편 가운데 360편 넘게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출발 예정인 540여 편 가운데 170여 편이 사전 결항됐는데 앞으로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열차 운행도 차질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경부선과 호남선 등 열차 300여 편의 운행이 중단되거나 구간이 조정됩니다. SRT 열차도 오늘 오후 3시까지 운행되는 경부선과 호남선 열차 60편이 운행이 조정됩니다. 바람과 비의 영향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구간이 조정될 수 있으니 출발 전 코레일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태풍 진행 상황에 따라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낙동강대교 등 고속도로 교량의 차량 통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네, 저희 KBS는 태풍 흰남노가 지나갈 때까지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를 통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는 마이K 앱과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 유튜브 KBS 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이 태풍 경보로 격상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전국이 태풍 경보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태풍의 영향권에 더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재 전문가와 함께 태풍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태풍의 위력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보실 때 지금 격상됐다는 소식도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예전에는 이동 속도가 5에서 10km일 때는 균일하게 거리에 따라서 태풍이 균일하게 피해를 줬다 그러면 네. 지금 이동 속도가 30에서 40km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름이 듬성듬성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강한 피해를 지는 지역하고 이동 경로에 따라 가지고 네. 중심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적게 부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피해가 부분적으로 지역적인 편차를 지닐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동 속도가 이제 속도가 나면은 일반적인 태풍의 속성, 오른쪽에 반경에 있는 쪽에 피해가 좀 더 가중화될 수 있다. 네. 그리고 강풍에 의한 피해가 가중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주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화면을 보니까 제주도가 또 위험한 순간을 지나고 있고 5시에서 6시 정도에 또 경남 남해안까지 상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 주민들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제주도 주민들은 아까 레이더 에코를 보면 태풍의 눈과 가까운 동해안 쪽은 오히려 이제 바람이 조금 잦아들고요. 네.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서해안 쪽에서 굉장히 많은 바람들이 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네. 제주도 주민들은 이제 조금 안정권에 들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새벽 3시, 아까 상륙 시간이 5시에서 6시라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점점 남해안 쪽으로 우리가 좀 더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제복 영상에서도 만나보셨지만 정전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듯하고요. 또 단수 피해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준비가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준비가 안 되셨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황별로 좀 대처 요령 정리해 주실까요? 그나마 지금 저희가 내륙으로 내습하는 시간 자체가 우리가 새벽부터 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전이 나더라도 대부분 주무시거나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피해가 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이 되면 냉장고와 같은 가전기기들이 좀 더 정지를 하기 때문에 음식이 상하거나 특히 식당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큰 피해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시 이후부터 많은 주민들이 출근이라든가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동 중에 정전이 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고립이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계단을 이용하시거나 정전 상황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수가 일어나게 되면 고층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화장실 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고려를 하셔서 네.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수 같은 것들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손전등 같은 걸 준비하셔서 저희가 새벽 시간에 정전이 됐을 때 이동하게 되거나 대피를 했을 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태풍이라고 하면 바람이나 비에 대한 피해만 예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도 조금 더 대비를 해주시면 훨씬 안전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태풍이 남해안으로 접근하면 현재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게 해일 피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만조 시각과 겹칠 수가 있다 이렇게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폭풍 해일입니다. 그 피해 지역은 연안가 바닷가 주변이 되겠죠. 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왜 그런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태풍 중심 기압이 950 헥토파스칼이면 일반적으로 한 60에서 1m 정도 해수면이 상승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저희들이 바람까지 불고요. 만조까지 겹치면 한 2m, 3m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한 50m 밖에 있던 해안선이 파도가 지금은 우리 집 앞으로 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네. 좀 바닷물에 대한 피해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건 내수에 의한 피해입니다. 네. 바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우리가 하천에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같이 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집중되는데 해수면까지 상승되면 하천이 범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데 온천천이라든가 일부 하천들은 한 시간당 80mm 정도에도 범람이 자주 일어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범람이 새벽에 일어나면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남해안 해수와 그 침수와 해일 위험이 크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로 어떤 지역이 더 위험하다고 보실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폭풍해일이 부를 때 가장 위험 지역은 매립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지역. 네. 왜 그러냐면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예전에 바다였거나 저지대였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하수가 역류하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일어나고요. 네. 특히 항만이라든가 컨테이너가 있는 지역들도 매립 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바다하고 인접을 했기 때문에 폭풍해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야적된 컨테이너라든가 아니면 목재 같은 것들도 물에 떠서 그것들이 내륙으로 와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하천이 배제되지 못해가지고 하천이 범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천변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침수나 고립이 됐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수에 의한 고립이 일어났을 경우는 주변 상황을 좀 잘 살피셔야 됩니다. 네. 비가 계속 오고 위험한 상황이 나시면 119에 전화를 하셔서 긴급하게 우리가 구조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정전을 통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고립됐을 경우는 119보다는 네. 110번과 같은 전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그 인명에는 큰 피해가 없다면은 조금 더 인명 피해가 큰 쪽에 우리가 방제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립되거나 상황이 발생됐을 때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네.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조금 더 숨을 쉬시면서 네.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를 천천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119와 110을 조금 구분해서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119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위험 상황에 다치셨다면 110으로 조금 구분해서 신고를 해주시거나 안전을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또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 걱정이 더 크실 겁니다. 당연한 상황인데요. 또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도 차가 어떻게 되나 많이들 걱정을 하실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미 시간이 새벽 2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주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지하는 아마 대피가 상당히 이루어졌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지하에 주무시는 분들이 갑자기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갑자기 물이 들어오면서 유리창이 깨지면서 물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뭐 가재 도구를 챙기시거나 이런 걸 하시기보다는 문을 열고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물이 차면서 무릎까지 차게 되면 문 밖에서 한 100km 정도 되는 사람이 문을 막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골든타임은 무조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조건 빠져나오시고요. 그다음에 빠져나오시고 문을 연 상태에서 우리가 뭐 중요한 가재도구나 이런 것들을 챙기셔야 되는데 가재도구를 먼저 챙기시고 난 다음에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타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시간이 좀 대비 시간은 조금 늦은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오히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온다 그래서 바로 내 차를 빼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2차적인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제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반지하든 지하 주차장이든 물이 들어왔다면 우선 내가 먼저 대피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차든 가재 도구든 챙기시는 게 현명하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강풍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초속 40에서 60m의 강풍이 예고가 돼 있는데 글쎄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바람이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들이 뭐 시속 40, 60을 하면 잘 체감이 안 되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40km는 자동차로 시속으로 바꿔보면 144km/h입니다. 한 시속 144고요. 네. 그다음에 60m/s는 216입니다. 시속이.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은 144km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에 고개를 내밀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한번 체험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이 특히 중요한 거는 집 표면보다는 2층, 3층 위로 올라갈수록 그 바람의 강도가 더 세지기 때문에 네네. 고층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부산 소식 전해드릴 때 해안가 지역에 고층 빌딩이 밀집돼 있어서 더욱더 피해가 우려된다,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창틀 고정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세하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미 뭐 여러 방송에서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창문의 파괴는 거의 대부분 유리창이 문제가 돼서 깨지진 않고요. 네. 그 유리창의 진동에 의해서 깨집니다. 우리가 유리 옆에 대부분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물에 보면 실리콘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네네.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으로 시공이 된 경우는 움직임이 적은데요. 예전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은 실리콘이 아닌 경우는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런 흔들림이 발생하면 유리창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꺼운 종이 같은 걸 이용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에 이제 지금 주무시거나 하실 때 유리창이 깨졌을 때를 네. 대비해서 네. 저희들이 유리창에서 조금 먼 곳에서 주무시고 머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빌딩풍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고층 건물 사이에 사는 바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특징이 어떻습니까? 빌딩풍의 가장 큰 특징, 빌딩풍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게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호스를 통해서 나무에 물을 줄 때 보면 네. 끝부분을 이렇게 짧게 잡으면 네네네. 물이 멀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오다가 빌딩으로 좁아지니까 그쪽으로 많은 바람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2배 정도의 풍속이 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 표면은 마찰에 의해서 바람 세기가 좀 줄어들지만 지상은 마찰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바람이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건물에서 유리도 깨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절대로 다니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위험한데 만에 하나 그것들이 깨지고 나면 고층 건물에서는 엄청난 우리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유리 조각들이 계속 날아다니고요. 그다음 기압차에 의해서 엄청난 소음과 그다음에는 비명 소리 같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떤 지역이 위험한지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지금 현재 비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토양이 굉장히 많이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산사태 위험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산사태 위기 경보들이 보면 경남 이제 지리산 일대라든가 산청 이런 쪽에도 나 있고요. 근데 저는 좀 우려하는 지역은 강원도입니다. 지금 보면은 강원도 지역이 태풍이 이제 지나가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동해안에 있는 수증기를 가지고 오면서 네. 강원도 북쪽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사태가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정창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는 어젯밤 11시 45분부터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IC 양방향 교통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중랑천 월계 1교 지점 수위가 통제 수위를 넘어서자 밤 10시 30분부터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수락 지하차도 지점도 전면 통제했습니다.
네, 이렇게 태풍으로 강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질 때 당연히 외출을 삼가해야 하는데요. 집에서 강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부득이하게 차를 운전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박혜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년 전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은 곳곳에서 건물 유리창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유리창에 신문이나 테이프를 붙여도 역부족이었는데 헐거워진 창틀이 원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초속 50m의 강풍에도 멀쩡했던 창문에서 유리와 창틀 사이 실리콘을 제거했더니 초속 40m 바람에 유리가 깨졌습니다. 창틀에 종이를 접어 끼워 넣거나 테이프로 고정하는 게 유리창 보호에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창문에 젖은 신문지나 테이프를 X자로 붙이는 효과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태풍 영향권 이전에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집중호우 때 주택 침수를 막으려면 빗물바지 덮개와 주변 쓰레기를 미리 없애 빗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 합니다. 반지하 주택의 경우 집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무릎 높이까지 쌓아두는 게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출입문에 40cm 이상 물이 차오르기 전에 대피해야 합니다. 빗길에선 차량의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만큼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브레이크는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여러 차례 나누어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기차는 특히 감전 사고를 조심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충전기를 만지지 않고 충전 장치에도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차가 침수됐다면 물이 빠진 뒤에도 주황색 고전압 케이블은 직접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가 지나고 있는 제주 지역에는 강한 비바람으로 정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제주 지역 본부에 따르면 강풍의 영향으로 어제 저녁 7시 17분 제주시 1도 2동을 시작으로 오늘 새벽 1시까지 제주도 내 7,900여 가구에서 정전이 됐습니다. 또 제주시 한경면 고산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2.5m의 광풍이 관측이 됐습니다. 네, 장마 때 물난리를 겪었던 북한도 흰남노 상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남한과 접한 강원도에 많은 비 경보를 발령하고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북한이 임진강 상류댐을 방류할 경우에 미리 알려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부는 오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권영세 장관 명의로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 했습니다.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측의 환강댐을 방류할 경우 우리 측에 미리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통지문을 받을지 말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6월 말과 지난달 집중호우 때도 정부의 같은 요청에 답을 주지 않았고 통보 없이 환강댐 물을 내보냈습니다. 사전 통보 없는 대규모 방류는 우리 측의 피해를 더욱 극심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방류 시 우리 측에게 사전에 통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지난 장마 때 평안도와 함경도 등에 큰 수해를 입은 북한은 흰남노 북상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 사설에서 자연의 광란도 대유행병 못지않은 엄중한 도전이라며 농작물과 건설 현장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북한은 TV에도 연일 태풍 관련 특별 방송을 편성해 시설 점검과 재난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황해도 남부와 강원도 개성시에 많은 비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혀 수위 조절을 위해 환강댐 방류량을 늘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임진강 수위 변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아직까지는 임진강과 필승교 수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유량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태풍 흰남노의 현재 상황과 또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태풍 흰남노 지금은 어디에 상륙해 있나요? 네, 먼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레이더 영상인데요. 태풍 흰남노의 중심이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 옆을 지나서 남해안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는 0시 기준으로 했을 때 성산의 동남동쪽 약 40km 해상을 이렇게 지났고요. 시속 41km로 이렇게 북동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심 기압은 945헥토파스칼에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45m로 매우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전 시간에는 시속 30km 정도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 업데이트된 걸로는 시속 약 41km로 좀 더 빠른 속도로 남해안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주를 지나서 남해안으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보 영상을 보니까 서울 지역에도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이 남해안 지역입니다. 네. 태풍이 현재 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레이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붉은색과 보라색의 이 색깔들은 1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점점 향하면서 보시다시피 남해안을 잘 보시면 보라색의 구름들이 점점 더 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태풍이 향하고 있는 이 남해안 지역에 앞으로도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더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바람입니다. 보시면 이게 아무래도 바다 위에는 관측이 적다 보니 이게 바람이 얼만큼 불고 있는지 지금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자료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해안에 불고 있는 이 바람을 추정한 건데요. 보시면 이쪽이 제주도 지역이고요. 네. 지금 태풍의 흰남노의 중심이 이쪽에 위치한 거를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초속으로 나타내면은 약 32m를 나타내는 그 영역입니다. 네. 보면 초속 32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곳이 지금 흰남노의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강풍대가 점차 더 남해안에 가까워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수량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은 예상되는 강수량이 역시나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남해안과 그리고 이제 경상 이제 동해안 지역에도 많게는 250mm가 넘게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주도 산지에도 또 태풍이 좀 멀어지고 있는 이 제주도 산지에도 오늘 25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도 80에서 많게는 150mm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조금 전에 바람도 강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남해안 지역에는 초속 40에서 60m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현재 가장 이제 남해안 지역이 가장 위험하다고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태풍의 위력은 여전하고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비바람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상 진로가 또 궁금한데요. 어떻게 점점 더 남해안을 지나서 진행을 할지 또 언제쯤 우리나라를 빠져나갈지도 궁금합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요. 자, 6일 0시를 기준으로 아까 성산 40km 해상을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점차 태풍은 북동진을 해서 남해안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6일 6시, 그러니까 6일 6시에 이쪽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이 통영과 거제 지역에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상륙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속도를 빠르게 해서 이제 오늘 정오에는 이 동해상으로 이제 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문제는 이제 4시와 5시에 이렇게 가깝게 남해안에 가깝게 가다 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많은 비와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이제 폭풍해일 같은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폭풍해일 우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태풍이 상륙하는 시간이 만조 시간과 가까우면 그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가장 큰 걱정이다. 계속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지역별 만조 시각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또 이제 다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온 화면이 이제 내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 오늘 예상되는 이제 만조 시각입니다. 보시면 이제 거문도는 이제 오전 5시 21분, 그리고 여수는 5시 5분, 통영은 4시 51분, 그리고 부산은 4시 31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대가
걱정되는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해안에 상륙하는 시점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입니다. 네. 이때까지의 해수면 높이가 이때만 높은 게 아니라 이 시간이 되면서 점점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태풍이 다가가면서 아무래도 해수면 높이가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예측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부산과 통영의 수위 예측입니다. 네. 보시면 이게 이제 평소 때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평소 때는 0.74m를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인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6.3m까지 이제 7배, 6배 가까이. 네, 그렇죠? 많이 크게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통영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비해서 평소에는 1.6m인 반면에 오늘 이제 만조 시간대에는 6.75m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해안가나 저지대에 침수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어서요. 네. 또 이제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침수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 전문 김세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비가 예보도 있는 데다 또 앞선 장마 때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산림청도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 서준표 박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늦은 시각까지 감사합니다.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이 됐다고 했는데요. 이 정도면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네,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을 대상으로 중소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거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발령이 됩니다. 특히 산사태 주의보 수준의 강우가 내리는 지역이 전국의 30% 이상이거나 산사태 경보 수준의 강우가 전국의 15% 이상으로 예측될 때 발령되고 있습니다. 네, 밤새 계속 비가 내릴 텐데요. 현재 산사태 위험 지역은 어디로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기준으로 산사태 위험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경남 창녕, 함안, 양산, 그리고 경북 경주, 포항 지역이고요.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경기, 강원, 경남, 전북, 전남, 울산 등 21개 지역입니다. 말씀드린 지역은 산사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위험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추후에 산사태 재난 문자를 받게 되면 즉시 대피소로 대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0도 정도 경사 지역에서 산사태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산사태에 취약한 장소나 지형적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산사태는 주로 경사가 30도 이상의 극경사지나 물이 잘 모일 수 있는 오목한 지형을 가진 사면 또는 물을 많이 머금는 성질의 토양 사면이나 흙의 깊이가 깊은 곳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면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이구나 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좀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대피 장소와 대피 경로를 사전에 파악하고 숙지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산사태 위험 문자나 대피 안내를 받으면 즉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일반 시민들은 산사태 조짐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산사태 위험이 있다 이런 걸 미리 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몇 가지 사전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이 웅웅거리고 경사면에서 물이 솟아오르거나 맑은 계곡물이 흙탕물로 변한다든지 또한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사면의 흙이 무너지고 낙석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흙탕물과 나무의 움직임, 또 이렇게 낙석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위험 징후를 미리 알았다면 대피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인근의 대피 장소와 대피 경로를 파악하고 대피 안내가 있으면 즉시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대피 시에는 화재와 같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 대피하기 전에 산사태가 발생하였다면 흙이 흘러내리는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대피하셔야 하며 바위나 다른 잔해물이 접근해 오면 가까운 나무나 건물이 밀집한 곳으로 대피하고요. 혹여나 산사태로 고립되었을 경우에는 소방서에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네, 산사태 위험이 느껴지신다면 미리 대피 경로를
확보해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할 듯하고요. 이 산사태가 태풍이 지난 뒤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가 산사태 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대체로 비가 그치면 산사태 위험성은 낮아지는데요. 하지만 이전에 내렸던 비로 인해서 산에서는 아직 급속으로 침투한 빗물이 여전히 많은 상태이고 계곡에 물도 불어나서 평소보다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산사태 위험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제일 시급한 부분 짚어주실까요? 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사방댐과 같은 사방시설로 재해를 막는 구조적 대책과 애경보와 같이 재해를 회피하는 비구조적 대책,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해 사방사업을 확대, 구축하고 애경보를 통한 경계 피난 대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서준표 박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주도와 여수 사이에 있는 남해 먼바다의 거문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거문도는 태풍이 남해로 들어오면 태풍과 가장 가까운 곳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거문도 거문리의 이강배 이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장님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안전한 곳에서 전화 받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보내주신 영상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태풍이 좀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비바람이 굉장히 강한 상황인가요? 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 부분은 어제 저녁 7시 상황인데요. 네. 7시부터 12시, 1시까지 아주 거세게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네. 1시 20분까지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쳤는데요. 1시 30분부터는 순간적으로 비바람이 잦아졌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태풍 그 중심 부분이 지나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2시부터는 갑자기 바람이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네. 지금 현재 내양의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가 선박 피해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단위로 바람과 또 비의 상황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 듯한데요. 거문도가 또 먼 바다에 있는 섬이라서 이번 태풍으로 더욱더 긴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현재는 저희 섬 주민들의 경험으로 봐서는 태풍이 지나간 것 같아요. 태풍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지나가는 태풍 그 끝부분에 네. 끝부분이 통과하면서 바람 부는 방향이 이상적으로 바뀝니다. 네. 이 바람 부는 방향이 바뀌면은 저희들은 태풍이 지나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지나가는 부분, 그 끝부분이 제일 위험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안에서 그 내양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외양에는 파도가 태풍이 올 때는 외양에는 파도가 아주 거셌죠. 지금 현재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이 외양입니다. 이 방파제 3호교 다리 안쪽이 내양인데요. 네. 이 내양에는 태풍이 오면은 아주 고요하고 잔잔합니다. 그러나 태풍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역으로 반대로 이 내양이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거든요. 이 내양의 모든 선박이 피항이 돼 있는데 이 끝부분에서 선박 피해가 최고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죠. 네. 아직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고 또 남해안을 지나가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선박 등 피해가 없도록 많은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이번 태풍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거문도는 최남단의 섬이 되죠.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이 계속 대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외양으로 방파제라든가 해상 그 방제 시설이 좀 더 확충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그 기후 변화의 대형 태풍의 예방을 좀 할 수 있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남 여수시 거문리 이강배 이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KBS 재난통신원 연결해서 부산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체 라디오인 부산 연재 FM의 정경희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계신 지역이 부산 연제구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또 동네 상황, 부산 지역 상황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은 바람이 좀 많이 잦아들었고 비도 조금 그친 상황입니다. 네. 보시는 영상은 9월 5일 밤 11시 상황인데요. 이때는 바람이 거세고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부산시청 등대광장 뒤편 공사장 지역 주변 모습인데 전신주들이 뒤엉켜 있어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지 위태해 보였는데요. 맞은편 도로에서는 밤사이 강풍을 대비해서 철제 구조물들을 제거하는 인부들의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네. 밤늦게 가게를 정리하면서 못다한 재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유리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도로 침수 시 배수가 잘 되기 위해서 맨홀 고무판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해서 빠르게 물이 빠지도록 해야 되는데 전통시장 근처 도로변에 재활용 쓰레기를 바깥으로 배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시민들이 바깥에 내놓은 재활용품이나 폐기물들을 도로에 내놓아 두어서 조금 걱정돼 보였습니다. 어제 퇴근 시간을 기해서 많은 차량들이 이동했다가 저녁 7시 이후에는 도로가 한산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작년 침수 피해가 있었던 연산교차로 홈플러스 쪽에는 잠시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현수막들은 모두 아래로 내려져 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천천 수위는 비가 올수록 점점 높아지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계신 곳에서 부산 온천천이 가까운데요. 아무래도 호우 때마다 자주 잠기는 지역인 만큼 특별히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온천천은 태풍이 오면 항상 수위가 높아지고 범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천천 주변에 고사목이나 태극기 같은 시설물들이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연제구 온천천 관리팀에서 며칠 전부터 대비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오후 6시쯤 주변을 살펴봤을 때 진입 통제 테이프가 쳐져 있었고 가림막이 놓여 있었고요. 저녁 9시경에는 연제구에서 온천천 시민공원 전 구간이 출입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보냈었습니다. 지금 연제구 쪽에서 온천천 관련한 침수 피해가 있었던 파크시티 아파트 쪽 재난대비 공사를 하다가 지금 잠시 멈추고 있는데 직접 현장에 방문해 보니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 펜스가 쳐져 있었지만 주민들의 진입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다니다가 피해가 없도록 조금 더 촘촘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산 소식 짚어드리면서 고층 빌딩이 해안가에 밀집해 있다.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도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네, 해운대 근처 방파제 앞쪽에 고층 빌딩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린시티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빌딩풍에 대비해서 주민들을 대피하라고 권고하였는데요. 주민들은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대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주변의 상가 주민들은 오후까지도 대피하지 않고 곳곳에서 태풍에 대한 대비를 따로 하고 있었는데요. 빌딩 주변 상가들이 모래주머니를 쌓으면서 상가 유리문에 합판을 대고 차수막을 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싼 장비나 재료들은 높은 곳으로 이동시켜 놓고 이동할 수 없는 물건들은 침수 피해가 예상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들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부나 지자체 또 동네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부산은 해안가 지역뿐만 아니라 산간 지역 그리고 지대가 낮은 침수 지역 등 태풍 피해가 굉장히 다각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제보나 대비에 대한 목소리를 조금 더 귀담아 듣고 지역 상황에 맞는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을 잘 아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들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서 반가웠는데요. 민과 간이 협력해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리포터를 양성하고 각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정보들을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특히 부산은 기장 고리 원전 중심으로 태풍 대비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비 피해를 대비해서 주변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지자체에서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수해보험을 지원해주거나 모래주머니 등을 좀 더 넉넉히 배분해주는 등 침수나 태풍 피해에 대비해서 부산시에서 조금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해달라는 요청들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연재 FM의 정경희 대표와 함께 부산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는 태풍 흰남노가 지나갈 때까지 뉴스 특보와 또 정규 뉴스를 통해서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마이K 앱과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 또 유튜브 KBS 뉴스를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태풍 흰남노 북상에 따라서 정부는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향양해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네, 정부 대처 상황 알려주실까요? 예, 정부는 이번 태풍 흰남노가 과거 태풍 루사나 매미보다도 더 위력이 크고 또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찌감치 4일 오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단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3단계로 높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수준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해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많은 비를 동반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지하 건물이나 해안도로, 지하차도 같은 위험 지역에 대해 사전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휴교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휴교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주와 부산, 울산 등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대부분이 원격 단축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 휴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도 오늘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이 모두 휴업이나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풍과 강한 비로 인한 안전 우려 때문에 일괄 휴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위험 지역 방문은 물론 외출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피해 상황도 속속 접수되고 있을 텐데요. 현재까지 상황 전해주실까요? 예, 중대본은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피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침수, 산사태 피해가 일부 발생했습니다. 제주의 침수 피해는 현재 주택 2채와 차량 2대 피해가 집계된 상태입니다. 다만 날이 밝은 뒤 추가적인 피해 접수 신고가 쏟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충북 제천에선 산사태로 인해 왕복 2차선 도로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고 세종시에선 인도 치마, 전남 신안에선 선착장 파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지에선 700여 세대 1,000명 이상의 주민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통제 구간도 많습니다. 다도해와 무등산, 한라산 등 22개 국립공원 600여 개 탐방로의 입장이 현재 통제된 상태입니다. 또 진도와 제주, 완도 등 72개 항로 여객선 99척과 항공기 57편의 발도 묶였습니다. 이 밖에 둔치 주차장과 하상도로 150여 개소, 소규모 다리 340여 곳과 하천변 500여 곳도 통행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태풍 상륙 전후로 소방 119의 구조 구급 요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수 지원 같은 민원 신청은 119가 아니라 정부 민원 콜센터인 110번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 역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력 대응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 대기하면서 상황을 챙기고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밤새 태풍 대응을 지휘하며 비상근무를 이어갔습니다. 수시로 집무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오가며 태풍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퇴근하지 않고 밤새 재난 상황 대응에 나선 건 취임 뒤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직원들도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상황을 챙겼습니다. 재난에 대비해 강화된 이번 대응은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전화로 상황 대응을 지시해 논란이 됐었던 것을 반면교사 삼은 조치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한덕수 총리로부터 밤부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조와 구급을 위한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재난 현장에 군과 경찰의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위기관리센터에서 피해 우려 지역 광역단체장, 유관기관장들과도 잇따라 통화를 하며 각 지역의 태풍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하고 저지대와 위험지역, 산업시설의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 소방청 등에도 피해 발생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선조치 후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 최소화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모든 공무원과 국민 여러분이 일치 단결해서 노력하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흰남노가 한반도를 빠져나가는 오늘까지 비상근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태풍 뒤에는 피해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석 연휴 전 민생을 살피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 이동 경로에는 남부 지역에 공업지대가 있습니다. 이곳에 밀집해 있는 조선소, 자동차, 또 정유 공장들도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는데요. 긴박했던 산업계의 태풍 대비 모습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선업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이 몰고 올 강풍에 대비해 아직 건조를 마치지 못한 배들을 서둘러 결박합니다. 수십 미터의 밧줄로 배를 다시 한번 단단히 고정합니다. 건조를 마친 배들은 서해로 옮겼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은 태풍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오늘 오전 대부분 임시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선착장은 텅 비었습니다. 해외로 수출할 차량이 있던 자리입니다. 태풍 피해 우려에 5,000대가량을 인근 안전지대로 옮겼습니다. 정유업체들은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유조선과 제품 운반선의 입항을 막고 있고 제철소도 재난 상황실을 운영 중입니다. 통신업체에도 재난 상황실이 마련됐습니다. 흰남노의 북상에 이어 이어질 추석 연휴까지 비상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통신시설 피해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24시간 감시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일찍이 보지 못했던 위력의 태풍이 북상할 것이란 소식에 산업계는 대비태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재난대응반을 구성하고 주요 산업단지와 에너지시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경영 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는 남해안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인명피해를 막는 것일 텐데요. 자, 이번에는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위험 지역은 어디인지 또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태풍이 이제 제주를 지나서 남해안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위치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KBS 재난안전지도로 현재 태풍 위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태풍은 어제부터 북상 속도를 더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했습니다. 이 자정을 전후로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났고요. 이 시각 현재 남해안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5시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조금 전 태풍이 제주도를 통과했고 또 앞으로는 남해안이 가장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밀물 시간과 태풍 상륙 시간이 겹치는 것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경남 남해안의 만조는 오늘 새벽 4시 50분부터 5시 사이입니다. 현재 예상대로 태풍이 새벽 5시 전후로 지나간다면 경남 남해안의 밀물 시간과 겹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흰남노와 비슷한 규모의 태풍 매미 때 태풍이 만조 시각과 겹치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지도상에 동그란 표식이 떠 있는 곳들이 모두 남해안에 있는 재해 위험 지구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예상 경로와 시간을 볼 때 남해안의 만조 시각과 태풍이 겹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해안 지역의 해일 위험이 높은 지역 어딘지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먼저 경남 거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거제 지세포 지구에서는 만조 시각과 태풍 상륙 시간이 겹칠 경우 저지대 해일 피해와 항만시설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해안가를 따라 굵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보이는데요. 이곳이 침수 위험 지역입니다. 이 바닷가 인근에 펜션과 민가들이 밀집해 있어서 빠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다음은 이보다 조금 더 왼쪽인 경남 통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통영 용남면 화삼리의 화포지구입니다. 이 해수 위 집중호우 시 주변 저지대 침수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이 보시면 용남 해안로가 바닷가를 따라 지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이 다가오면 이 주변은 절대 지나시면 안 되고 주민분들도 해일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 다음은 태풍과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현재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울산입니다. 이곳은 울산 중구, 반구 일동의 명촌지구인데요. 이곳 역시 보라색으로 표시된 침수 위험지구입니다. 이 명촌천의 통수 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원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배수로와 우수 간의 통수 단면적 부족으로 인해 배제 불량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상남도는 어제 저녁 6시부터 대피 권고를 받은 도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남해안 저지대나 해안가 주변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지 마시고 최신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면서 해일 위험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였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태풍 피해가 잇따르면서 시청자분들도 제보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제보 영상 강나루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보 영상 어떻게 계속 들어오고 있을까요? 네, 자정을 넘겨서 지금 새벽 2시 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넘겼는데요. 많은 시청자들이 각 지역의 태풍 상황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를 비롯한 사회부 기자들과 제보 요원들이 바로바로 연락을 드리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제보를 해주고 계신데요. 네, 태풍이 북상하면서 오늘 낮이랑 오후에는 제주에 제보가 집중됐었는데 점점 이제 태풍이 북상하면서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네. 어젯밤 11시 반쯤 부산 서구 송도 해변로입니다. 시청자 김효정 님이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부산 또 그중에서도 해안가 인접 지역에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제보 영상을 보셔도 사진만 그 영상만으로도 태풍의 그 어마어마한 위력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도로를 덮친 건데요. 사실 저희가 오후부터 계속 제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비슷한 지역의 제보를 지금 계속 시간대별로 받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범람하는 물의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시 반 정도 상황이니까요. 지금은 더 심해졌을 테고. 파도가 높고 거세게 몰아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물의 양이 많아져서 어디가 도로고 어디가 바다인지도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범람하는 파도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영상만으로도 부산 지역이 어딘지 아마 좀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 도로가를 훨씬 넘어서 이게 사람들이 다니는 그 건물이 있는 곳까지 파도가 밀려들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엄청난 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영상에 이제 차량도 없고 지나가는 이제 시민분들도 보이진 않지만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다면 사실은 큰 인명 피해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부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 영상도 부산인데요. 요거는 조금 전인 새벽 1시 반쯤 상황입니다. 지역은 부산 수영구의 민락동인데 이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이라고 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아파트 사이로 이제 촬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제 바닷가의 파도가 마치 헤일처럼 그러니까요. 예, 넘어오고 있는 그냥 넘어오는 게 아니라 넘어오는 그 힘 자체도 굉장히 거센 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파고도 되게 높고요. 네네. 네, 이게 바로 이렇게 덮치는 것처럼 되게 위급해 보이는 상황인데 네. 저희가 그 제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더니 다행히 저 도로와 이 아파트 사이에는 이제 모래벽 같은 걸 쌓아서 예, 저 이제 파도가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태풍의 힘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많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저 정도 파도의 높이와 힘이라면 건물까지도 침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미리 대비책을 세워놓으셔서 조금 막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추가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더 대비하고 대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태풍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가까워졌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요. 이제 제주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어젯밤 11시쯤 상황입니다. 제주시 함경면에서 김서연 시청자가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네. 네,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은 이게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계속 보시면 잠깐 불빛이 들어왔다가 다시 까맣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잠깐 들어왔던 게 이제 바로 가로등인데요. 그렇군요. 네, 그 제주에 지금 정전 피해가 많이 있다는 뉴스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저 제보해주신 분도 촬영했을 때 저렇게 가로등이 켜져 있다가 촬영하는 동안에 이제 가로등이 정전이 일어난 됐군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촬영한 곳 주변으로 일대 모든 가구가 정전이 됐고 실제로 유리창이 많이 심하게 흔들려서 또 그 틈 사이로 물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제주도에서 제보해 주신 분이 전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피해 상황 아무 전국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제보할 수 있을지 방법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제보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면 저희에게 접수를 해주실 수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 많이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시는 건데요. 검색창에 KBS 뉴스 또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 친구 추가를 하시고요. 메시지를 보내듯이 영상을 직접 촬영하신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제보 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외에도 KBS 뉴스 앱이 따로 있습니다. KBS 뉴스 앱을 통해서 전송이 가능하신데요. 일단 KBS 뉴스 앱이 없으신 분은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제보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제보 버튼을 누르시면 제보가 가능한데 이 촬영하신 시간 또 어디서 촬영하셨는지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제보가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요. 무리해서 촬영하지 마시고 주변 상황 안전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나루 기자와 함께 시청자 제보 영상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오늘 서울의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모두 휴업하는 등 비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도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와 경남 지방 등에선 휴업을 하거나 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많았는데요. 등교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태풍 흰남노의 간접 영향을 받은 제주와 경남 지역 대부분의 학교들이 등교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제주에선 28개 학교가 휴업했고 나머지 280여 개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울산 지역의 3,100여 개 학교 가운데 1,300곳 이상이 휴업 또는 원격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태풍 북상에 오늘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는 학교가 더 늘어납니다. 제주와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학교 대부분은 원격 수업을 하거나 휴업에 들어갑니다. 어제 대부분 정상 등교를 했던 광주와 전남에서도 오늘은 절반 이상의 학교가 원격 수업을 합니다. 서울에서도 오늘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가 휴업에 들어갑니다. 중학교는 휴업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고 고등학교 등교 여부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돌봄 공백 우려에 따라 돌봄 교실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와 전북, 경북 지역 각 교육청도 학교의 원격 수업 혹은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나머지 경기와 대전, 강원 등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등교 수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태풍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주시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판단과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늘 태풍 상륙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 부분은 출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강풍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근이나 등굣길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근 시간 조정을 권고를 드렸고요. 다만 공공기관의 출근 시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네,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의 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도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바뀐 일정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방역 당국은 PCR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나 병원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역 앞에서 운영됐던 임시 선별 검사소.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천막에 걸린 조명을 거둡니다. 얼마나 걸려요? 철거하는데요? 한특팀 오고 있으니까 1시간인데? 인천시가 태풍 흰남노에 대비해 임시 선별검사소 3곳의 운영을 모레까지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천막 등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은 임시 선별검사소의 특성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 지역 임시 선별검사소 역시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고 내일은 25곳 모두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 밖에도 부산 2곳, 경남 1곳 등 전국 33곳의 임시선별검사소가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검사소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재난 문자를 통한 사전 고지가 없었던 데다 방역당국의 홈페이지나 포털 등에서도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열이 나가지고. 원래 평균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여기 검색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인터넷이요. 이에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현황을 파악해 코로나19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동네 병원을 찾아 PCR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로 하루 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62명, 하루 사망자는 56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태풍 흰남노의 현재 상황과 또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태풍 흰남노가 이제 제주를 지나서 남해안을 지나고 있고 그래서 부산과 여러 남해안 지역의 피해 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파도도 굉장히 높게 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태풍의 위치는 어떻게 보이나요? 네, 먼저 화면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레이더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흰남노의 이제 중심 쪽입니다. 네. 네, 흰남노는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성산의 동남동쪽에 약 40km 해상을 이제 지났고요. 그리고 시속 41km로 이제 북동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랑 속도는 거의 비슷한 상황인가요? 그전 시간에 비해서는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밤 9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한 시속 30km를 보였는데요. 네네. 지금은 약 41km, 그러니까 시속 41km로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 이제 북동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지나고 있는 지역도 바다 위를 지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상을 지나고 있고요. 네. 이제 점차 남해안 쪽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해안 쪽으로 다가가면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레이더 영상에 가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해안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주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지금 이제 태풍 흰남노가 이렇게 해서 계속 북동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 노란색하고 붉은색 그리고 네. 이제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이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네네. 보시면은 이제 보라색이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2시 30분 전쯤에 경남 남해군 이동면에 시간당 50.9mm의 이제 매우 강한 집중호우가 쏟아졌다는 기록도 나왔고요. 점점 이제 태풍이 남해안 쪽으로 다가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점차 이제 보라색이
남해안 쪽에 많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이 남해안 지역입니다. 태풍이 다가갈수록 지금 이렇게 비가 강해지고 있어서 남해안 지역에 집중호우 피해가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아무래도 강한 태풍이다 보니까 중심 최대 풍속이 지금 약 초속 45m로 지금 분석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굉장히 강한 바람인데요. 제가 또 하나 준비를 한 걸 보시면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해안, 그러니까 해상 쪽에는 관측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네. 태풍 주변이 얼마나 지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거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태풍 주변의 바람을 이제 추정한 거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쪽이 바로 이 부분이 흰남노의 중심이고요. 이 부분이 남해안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제주도의 모습인데요. 네. 지금 흰남노의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커다랗게 빨간색, 그러니까 붉은색의 영향이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한 초속으로 따지자면은 33m 초속 33m 정도의 바람의 영역을 나타내고 네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태풍이 점점 더 이제 북동진을 하게 되면 이 강한 바람이 부는 영역이 아무래도 남해안에 좀 더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렇겠군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강한 바람 피해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약 1시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림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고 역시 마찬가지로 남해안 지역에 그 보라색, 붉은색으로 많은 비와 또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지역, 남해안 지역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되는 강수량과 최대 풍속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남해안 지역이 강한 비, 그리고 많은 비, 그리고 이제 강한 바람이 걱정된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예상되는 강수량을 한번 보시면요. 남해안 지역에 보시면 최고 250mm가 넘게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해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네. 태풍이 점점 상륙을 한 뒤에 이제 지나가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보시면은 전국이 80에서 최대 150mm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이 찬 공기의 영향 때문에 네. 뜨거운 수증기와 부딪히면서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오랜 시간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북쪽 태풍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도 최고 150mm가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예보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제 예상 최대 풍속을 다시 또 네. 보시면요. 아까도 제가 남해상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강한 바람대가 이제 점차 남해안 쪽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예상되는 최대 순간 풍속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초속 40에서 60m입니다. 네.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을 하고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 또다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제 동해안 쪽에도 굉장히 강한 네.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돼서 초속 30에서 40m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처음 태풍이 시작될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약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여전히 위력은 센 상황이고요. 네. 예상 진로도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예상 진로도도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태풍 경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을 준비해서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0시 기준으로 했을 땐 제주도 이제 성산 쪽에 약 40km 떨어진 해상을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추정을 했을 때 지금 태풍의 위치는 한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오늘 6시에는 이미 네. 상륙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는 이게 통영과 거제 쪽에는 네네. 4시에서 5시 사이에 네. 이쪽으로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은 조금 더 빨라지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가 빨라지면서 네. 이렇게 울산
울산 쪽을 지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를 지나서 이제 오늘 정오에는 네. 이제 울릉도와 독도의 동쪽으로 더 이동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2시가 지나야 되겠군요. 비바람도 문제지만 이번 태풍 또 만조 시간과 겹친다고 해서 더욱더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만조 시각 지역별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거제와 통영 쪽에 오늘 새벽,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4시와 5시 사이에 제가 네네. 이제 상륙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가장 걱정인 게 지금 오늘 만조 시각과 겹치는 게 가장 우려되는 점입니다. 네. 보시면은 통영 지역과 여수 이렇게 거제를 보시면은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제는 오늘 오전 4시 41분 그리고 통영은 4시 51분 그리고 여수는 5시 5분으로 이 경남 남해안 쪽이 주로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렇게 만조 시간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태풍이 점점 가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고 또 태풍 자체가 저기압이기 때문에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폭풍 해일, 그러니까 굉장히 파도가 높아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예측을 한번 보시면요. 네. 부산 수위와 이제 통영 수위 예측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조 시간 이제 4시로 기준을 했을 때 평소에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0.74m 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보통 때는 0.74m를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오늘 태풍이 지나가면서는 예상되는 높이가 6.3m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파도가 칠 것으로 예측이 그러네요.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통영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이 시간대에 1.6m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태풍이 지나가면서 6.75m, 그러니까 거의 7m의 파도가 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고 해안가들을 지날 때도 파도가 덮쳐서 굉장히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풍의 현재 상황과 전망 알아봤습니다. 김세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태풍 흰남노 지금 부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만조 시각이 다가오는 부산은 해안가 저지대는 물론이고 또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민규 기자.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은 비가 이어지고 있고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안가 도로는 대부분 전면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 뒤로 지금은 어두워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하얀 허가를 일으키며 파도가 쉴 새 없이 해안가로 밀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우려스러운 건 바로 만조입니다. 부산은 바닷물이 가장 높아지는 만조가 오늘 새벽 4시 반입니다. 만조 시각과 맞물려 비와 바람이 몰아치면 하천이 범람할 수 있습니다. 저지대와 해안가 주민들은 침수에 대비하시고 만약 대피 명령이 떨어진다면 바로 몸을 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난번 연결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바람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들려오고 있는데요. 침수뿐 아니라 부산 강풍 피해도 걱정되고 있잖아요. 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태풍 흰남노가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오늘 오전 7시 안팎입니다. 비도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이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특히 부산은 고층 건물이 많은 곳에서는 빌딩풍에 의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순간 최대 풍속도 초속 40에서 60m 이르는 데다가 바다의 물결은 최대 12m까지 아주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해안가 고층 건물 주변으로는 건물 사이를 통과한 바람이 강해지는 이른바 빌딩풍이 우려돼 이틀 전부터 일부 상인과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대피 권고를 받은 곳은 부산, 해운대구, 많이시티, 청사포, 이포, 구도포 일대입니다. 부산 남구와 동구도 산사태 우려 지역과 상습 침수구역 주변의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데 이어서 부산 금정구도 온천천 등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부산시는 이재민이 발생하면 학교와 마을회관 490여 곳을 임시 주거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새벽 3시가 다 된 상황이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침 출근길 걱정입니다. 어떤가요?
네, 역시 출근길이 비상이겠죠. 오늘 강한 비와 바람이 예상되다 보니까 출근길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부산은 육지와 해상 모두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부산 김해경전철은 첫 차부터 오후까지 열차 운행이 중단됩니다. 부산 교통공사도 특보 해제까지 지상 구간을 달리는 교대와 노포, 율리에서 양산, 북부에서 대저, 반여에서 안평 구간의 운행을 멈춥니다. 포레일이 운영하는 동해선도 부산과 울산, 태화강 사이 전 노선이 오늘 오후 3시까지 전면 중단됩니다. 일부 버스도 운행을 하지 않고요. 지하철들은 동구와 부산 진구, 강서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에서 통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지 않는 곳이라도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면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한 바람에 광안대교를 비롯해 거가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의 차량 통행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주요 기업체는 오늘 오전 근무를 하지 않거나 전일 휴무를 결정했고요. 부산교육청은 모든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기상과 교통 상황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태풍을 앞두고 부산 지역에서 시민들이 주의해야 될 점 한번 짚어주시죠. 네, 부산은 지금부터 오늘 오전, 오늘 낮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안가와 저지대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 최대한 접근을 하지 않으시고 만약 대피 경보가 내려진다면 즉시 몸을 피하셔야겠고요.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도 되도록 접근을 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부산 광안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정민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남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면 통영 부근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의 강도가 아직 강하기 때문에 전국이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전국에 이렇게 강한 비구름이 뒤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지만 앞으로 제주 산지와 지리산 부근, 또 남해안과 영남 동해안 지역, 강원 영동 남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25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최대 15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서도 강풍이 불기 때문에 가급적 안전한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센 바람 때문에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서는 최대 12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특히 남해안에 태풍이 다가가는 시각과 또 만조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KBS는 태풍 흰남노가 지나갈 때까지 뉴스특보와 정규 뉴스를 통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특보와 정규 뉴스는 마이K 앱과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뉴스특보를 통해서 태풍 관련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